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이익 소각을 활용하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옥상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법인 컨설팅 화법 중에서 13번째 토픽입니다. 그 주제가 이익 소각을 활용하라라는 거였거든요. 네. 요 내용은 지난 시간의 영상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익 소각의 개념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주제가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한 1, 2년 정도의 먹거리는 이게 될 것 같아서 바짝 또 활용할 수 네네 별도의 주제로 한번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 짧게 한 번 더 이익 소각에 대해서 한번 그 개념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번에 이익 소각이 이렇게 별도 챕터로 있는지 모르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익 소각이라고 하는 건 일단 자본거래죠.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뭐 비용 처리가 되고 이런 개념이랑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으로서 뭐 근로, 임원, 뭐 경영 이런 개념보다는 주식, 주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 주식가치 평가, 증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자본금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본금이 만들어진 금액에서 회사가 순이익이 수년 동안 나게 되면 회사 가치가 이게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회사 잉여금이 쌓이게 되고요. 그럼 잉여금을 가져오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활용이 되는 건 부부 간에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증여세 합산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라는 거를 활용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익 소각이라는 개념은 법인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개인화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유용한 거기에 방법입니다. 딱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가지급금 해소 방안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됐던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추가 배당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 게 세법이 예고된 상황에서는 이익 소각이 더 이렇게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익 소각은 뭐 그 최근 한 몇 년간 한 3, 4년 전부터 꾸준히 유상감자와 더불어서 많이 좀 활용을 해왔었는데 초과 배당이 말씀하신 거 없어지고 그리고 이익 소각 관련해서도 세법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을 증여하고 나서도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애초 나에게 주식을 증여해준 사람의 원가를 이 증여 후 처분한 주식의 원가로 본다. 그게 좀 복잡하죠. 그냥 간단히 설명을 이제 부동산이랑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저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했어요. 제가 5년 안에 팔면 안 돼요. 그렇죠. 아버지는 1억에 샀어요. 근데 지금 5억이에요. 저한테 5억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한 6억 정도에 팔면 전 1억 번 거잖아요. 근데 5년 안에 팔면 1억이 이 사이에 1억이 6억으로 가는 거죠.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은 그전에는 이런 5년이라는 즉시 기한이 팔아도 없었어요. 상관없었는데 근데 1년을 이제 앞으로는 준다는 거죠. 이것도 1년이지만 향후에 4년, 5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워낙 많이들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익 소각 때문에 생긴 뭐 법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2020년, 23년까지는 즉각해도 상관은 없는데 회계사분들마다 조금씩은 또 의견이 다르신 게 중간에 배당도 하고 안정적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춘 이후에 소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익 소각만큼은 세무당국의 표적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은 갖고 유심히 볼 수 있는 항목이라 대단히 이 상법적인 절차를 잘 지켜야 되고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제 저는 이제 FC니까 FC가 단독으로 처리를 당연히 할 수 없고 이 많은 경험이 있는 회계사분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뭐 자기지식 취득 및 소각 절차 이런 것도 간략히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정리를 해주신다면 1번은 주식가치 평가를 한 이후에 이 회사의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냐 좀 플랫하게 갈 것이냐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이후에 소각할 때까지의 텀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 사이에 회사 가치가 혹시라도 올라버리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연말에 증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쯤 소각을 끝내는 게 좀 적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2월 기준으로 끝나고 주식 가치가 나왔는데 올 1년은 큰 변동이 없겠다. 그만 2, 3, 4월 중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거죠. 6억 원어치를. 네네. 우리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예요. 네. 제가 100%를 다 갖고 있어요. 6억을 증여를 해요. 그럼 100%에서 94%, 6%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주들이 모여서 한 6개월, 7개월 있다가 이제 그 자사주 취득을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사주 취득은 두 가지가 있죠. 양도 목적이 있고 소각 목적이 있는데 양도 목적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각 목적은 그 즉시 소각을 해서 주식 수를 줄이는 건데 네. 이때 잉여금만 줄이는 이제 주식 수만 줄여서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잉여금만 줄이는 걸로 결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사주 취득을 합니다. 자사주 취득은 주주 모두에게 주식 수만큼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결의를 해요. 6억만큼 자사주 취득을 해서 소각을 하자. 결의를 하면 저는 94%니까 저한테 권한이 훨씬 많죠. 예. 하지만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소각 안 하겠습니다. 난 자사주 취득 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고 6% 갖고 있는 배우자는 저는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의사표현이나 이런 게 투명해야 되는 거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그 배우자분 주식을 취득을 하는 거죠. 6억을 취득했잖아요. 예. 그럼 6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자분은 이게 나중에 소각 목적으로 하게 되면 배당으로 간주게 되는 의제 배당으로 봐서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게 되는데 취득한 가액에서 회사가 그 회사에 양도한 가액, 양도한 가액의 차이만큼 의제 배당에 의한 소득세를 물게 되는데 배우자한테 받은 가액이 시가예요. 그리고 그 해년도에 주식 가치가 아직 안 올랐어요. 근데 회사에다가 파는 것도 시가라서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익 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없는 거죠. 세금 없이 6억 원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는 그 주식을 받아서 소각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자본금은 그대로예요. 근데 주식수는 줄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이익 소각을 한 회사고 실제로 2018년, 2019년, 2020년에 이 이익 소각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가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죠. 왜냐 이미 누군가가 관리를 받고 있구나. 이미 진행을 많이 하셨구나. 여기는 가도 내가 크게 해줄 만한 그런 데는 실제 가보면 좀 어떠세요? 그래도 가야죠. 그러니까 가보면 어때요? 가보면 다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대표님들이 아나 다 알아. 얘기해봐. 내지는 얘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들 반응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을 이렇게 회사 사이즈에 따라서는 뭐 좀 다른 얘기, 뭐 상장이라든가 PF 투자라든가 좀 다르게 연결할 수 있는 얘기들도 하고 또 뭐 그거 외에도 또 뭐 대표님의 관심사가 따로 있으시면 그리고 사실은 FC 분들의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서 회사를 자꾸 옮긴다든가 아니면은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소각 하나 해주고 보험이나 현금을 받고 치고 빠진다든가 치고 빠진다 안 온다 코빼기도 안 보인다 거기서 이제 실망감을 느껴서 좀 오래 할 수 있는 FC를 원한다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언젠가는 저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이익 소각과 관련한 어떤 계약 사례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저 그 인천 쪽에 행사 대행하는 업체인데 행사를 대행? 지금 사실 지금 어려워요. 코로나라서 어려운데 이제 작년에 이제 진행을 했었죠. 매출이 막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사 가치로 한 4, 50억 정도 됐었고 대표님이 계셨고 저희가 만난 분은 이제 아드님이셨는데 대표님과 아드님 지분이 있었는데 대표님 지분을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대표님 지분은 줄이고 싶고 회사에 있는 돈은 좀 엑시트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았죠. 그래서 대표님의 주식을 사모님한테 드려서 소각을 하니까 대표님의 지분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회사 돈은 엑시트를 했고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한꺼번에 다 이룰 수 있었던 그 사모님한테 증여해서 소각하고 이제 그렇게 착착착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고 뭐 이 아들도 나도 언젠간 저걸 할 수 있겠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네.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아버지 대표님의 사모님이 보험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셔서 그 변액보험을 많이 가입해 놓은 돈이 한 6억 정도 있었어요. 이 돈을 갖고 와야 되겠는데 하다가 소각해서 착착해서 가지고 가신 거거든요. 아들이 봤잖아요. 제가 만난 실장님. 나도 몇 년 후에 내 배우자한테 착착 줄 수 있겠네. 그러면 돈을 좀 모아놔야 되겠는데
뭐 이게 나중에 퇴직금이 될 수도 있고 이익 소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분 상태에서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저축이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고 뭐 흔쾌히 가입을 한 케이스죠. 좋네요. 물론 종신보험은 아니지만 뭐 전액보험도 보험이고 그렇죠. 우리한테는 맞습니다. 일이잖아요. 일을 하고 뭔가 업적으로 올리고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 거기 우리의 때문에. 어떤 이익만 생각해서 컨설팅하는 건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권해야지. 그리고 고객의 어떤 재무 상황에 부합하는 맞습니다. 솔루션을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았던 또 계약 사례라고 느껴집니다. 딱 이익 소각을 통한 계약이었습니다. 아 정말 멋지게 또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 같네요. 이익 소각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컨설팅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세법 개정 예고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즉시 즉시 소각을 하면 안 되니까 1년의 텀이 필요하다. 그러니 약간 제한이 있으니 2022년까지 그러니까 뭐 이제 2020 내년 내후년까지 2년 동안 바짝 그렇죠. 그리고 해당 기업들이 이익 소각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세 당국의 관심을 받을 만한 항목이기 때문에 되게 절차적으로 중요해서 경험이 많은 회계사와 같이 진행을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또 그 과정에서 원래 주식을 배우자가 갖고 있는데 따로 또 증여를 해서 뭐 주권 발행을 통해서 번호를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소각하고 요 배우자 것 또 증여해서 소각하고 이게 막 크로스로 진행을 하는 케이스 등등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걸 하면 안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으니 그걸 감수할 만한 각오가 돼 있는 대표님들한테 권유를 드려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진행을 해드려야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들이 큰 나중에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좀 이게 재무제표를 열어보시면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면 이익 소각에 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 확인해보고 또 그 기업의 재무제표 보면 이익 소각을 좀 권해드릴 만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 잘 숙지하셔가지고 또 이런 내용으로 그분들에게 또 컨설팅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